점수 잡는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 그리고 해커스 인강에서 토익 리스닝 강의를 하고 있는 한승태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키밍 그리고 쉐도잉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주위 분들로부터 야 3-4 잡으려면 스키밍 해야 돼. 3-4를 마무리하려면 결국에 쉐도잉 연습이 돼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정작 이 스키밍 그리고 쉐도잉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스키밍과 쉐도잉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자, 먼저 스키밍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얘기는 많이 하죠. 다들 스키밍 해라, 스키밍 해라. 근데 정작 스키밍이라는 건 중앙방송 그리고 Part 1, 2의 디렉션스가 나오는 시간 동안에 3, 4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 보기 중에 일부를 정확하게 우리말로 읽어나가는 거. 이걸 스키밍 한다라고 얘기하죠. 중앙방송 그리고 1, 2 디렉션 나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3, 4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 보기 중에 일부를 정확하게 우리말로 읽어나가는 거. 스키밍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나중에 3, 4로 돌아와서 문제하고 보기를 풀어나갈 때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나가려는 게 스키밍의 최종적인 골입니다. 목표입니다. 3, 4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들으면서 아 이게 안 잡혀서 틀렸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3, 4를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문제 보기도 다 읽지 못했는데 사운드가 나와서 사운드에 집중할 수가 없고 아직 읽지 못한 문제하고 보기에서 눈이 떠나질 않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면 쉽게 들리는 것도 처음에 들을 때 자꾸 틀린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려는 게 이 스키밍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해 나가시는 거고요. Part 3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2를 마무리하고 Part 3로 넘어오셨어요. 그리고 Part 3의 디렉션스가 나오겠죠. Part 3 directions 하면서 그 directions가 나오는 30초 동안에 누구나 다 32, 3, 4번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를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32, 3, 4번 대화문이 나오면 정답을 찾아 나가시는 거고 그 대화가 끝나고 나면 질문을 읽어주고 질문과 질문 사이의 인터벌이 딱 8초씩 잡혀 있습니다. 32번 문제를 읽어주고 인터벌 8초 그리고 나면 33번 문제를 읽어주고 다시 인터벌 8초 34번 문제를 읽어주고 또다시 인터벌 8초 그리고 question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시간을 싹 더하면 여기 한 30초가 살짝 넘어갑니다. 8 더해서 24초 그리고 그 질문을 읽어주는 시간이 3개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길어지면 한 34초 조금 짧아지면 한 32초 그 30초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를 잡아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시려면 이 30초를 풀로 쓰면서 다음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를 읽어 나가시려면 실제로는 32, 3, 4번 대화문이 끝남과 동시에 내려오셔서 읽어 나가야 이 시간을 전체를 다 쓰면서 다음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를 잡아 나가실 수 있을 텐데 분명한 건 이 30초라는 시간은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기에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조금 부족한 듯한 시간입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문제 3개 밑에 있는 보기들이 다 짧게 명사로만 또르륵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30초라는 시간 동안에 문제 3개 보기 12개 잡는 게 크게 부담이 없겠지만 3문제 중에서 보기의 길이가 쭉 길게 빠져 있는 것들이 한 문제씩만 들어가 있어도 사실은 야 30초에 어떻게 이걸 다 읽어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려는 게 우리가 원하는 스키밍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키밍은 이렇게 하는 걸로 아시죠. 기본적으로 우리끼리의 틀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스키밍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전체가 3분 30초겠죠. 중앙방송 나오는 시간 1분 30초 그리고 원 디렉션 나오는 시간 1분 30초 그리고 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투 디렉션스가 나오는 시간 30초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중앙방송 나오는 1분 30초 동안에 Part 4에 나와 있는 것들로 스키밍을 좀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원 디렉션 잘 알고 계시죠? 중앙방송 끝난 다음에 방송에서 listening test, in the listening test 하고 방송에 나오는 그 원 디렉션스가 나오는 1분 30초 동안엔 Part 3 그리고 Part 2 디렉션스는 고작 30초밖에 되지 않지만 Part 4에 비해서는 문제 수가 9문제나 더 많은 Part 3로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30초만 편안하게 스키밍하고 돌아가는 걸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 개수가 이렇습니다. 중앙방송 나오는 1분 30초 동안에 Part 4에 나와 있는 전체 30개의 문제 중에서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보기가 긴 것들을 읽어 나가시면
그 4개에서 한 5개 정도밖에 안 잡히실 거예요. 원 디렉션 나올 땐 팔3에서 마찬가지로 한 4개, 5개. 같은 1분 30초니까. 투 디렉션 나올 때 마음 같아서는 한 3개 읽고 싶지만 사실은 3개를 스키밍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 디렉션 나오는 시간 동안에 팔3를 한 번 더 오셔서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 그래서 실전에 가서 팔3의 32번 문제가 시작하기 전에 스키밍으로 문제 보기들을 정확하게 잘 잡아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잘 읽는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전체 69개의 문제 중에서 한 12개 정도를 스키밍으로 미리 잡아놓고 출발하시거든요. 속도가 조금 느리신 분들은 보통 한 11개 저루를. 근데 사실 몇 개를 봐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읽을 수 있는 속도 범위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우리말로 찍어 나가는 형태의 스키밍이 되셔야 되니까 이렇게 틀을 좀 잡아놓고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저랑 2가지를 약속을 하실 텐데 첫 번째는 3문제 중에서 보기의 형태가 가장 긴 것을 읽습니다 라고 적어드렸고 기본적으로 스키밍은 한 셋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읽으셔야 나중에 그게 좀 더 효과적인 스키밍이 돼요. 어느 특정 문제에 완전 치우쳐서 스키밍을 해놓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르게 하나씩 중간중간 잡아놓는 듯한 느낌으로 스키밍을 하실 거라서 두 번째는 각 파트별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면서 읽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죠. 첫 번째는 3문제 중에서 보기의 형태가 가장 긴 것을 읽습니다. 제가 문제 3개 띄워드릴 테니까 빠르게 하나 골라보시죠. 이렇게 3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를 읽어야 된다면 질문의 길이 말고 보기의 평균 길이로 하나 고르시죠. 셋 중에 누구를 읽으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 같으면 이거를 읽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게 보기가 제일 긴데 실제로 68, 69, 70번 문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30초 안에 만약에 읽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약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 문제하고 이 보기를 갖다 놓고 30초 안에 문제 3개하고 보기 10개를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 아이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지금 정확하게 읽어놔야 이따 돌아와서 얘를 포함한 나머지 2개를 살릴 수 있을까 말까 한 길입니다. 아무래도 팔3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라 보기가 더 길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린 스키밍 할 때 한 셋을 구성하고 있는 3문제 중에서 질문의 평균 길이가 아니라 보기의 평균 길이가 누가 봐도 오른쪽으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거 가장 긴 걸 하나씩 뽑아나가면서 스키밍하는 걸로 약속하고 가겠습니다. 문제하고 보기들은 완벽하게 우리말로 읽어놓잖아요. 그럼 이따 돌아와서 다시 보면 그게 기억이 날 것 같지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전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스키밍을 하라 그래서 스키밍을 했다. 근데 이따 돌아왔는데 뭐 도움이 안 돼. 이게 문제하고 보기를 읽어나가는데 기억도 안 나고. 중앙방송이랑 1, 2 디렉션 나오는 시간 동안에 3, 4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 보기 중에 한 11개를 읽었다고 치죠. 근데 1도 풀고 2도 풀고 이따가 시간이 다 지나가서 팔3로 왔는데 아까 스키밍 했던 문제가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아 문제 안 봐도 문제 뭔지 알겠어요. 아 그리고 이 문제 밑에 있는 보기 4개가 다 기억이 나요 내가. 그럼 그게 되게 비정상인 거 아시죠? 아니 그게 기억이 나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문제하고 보기를 다시 읽어나가면 읽어나갈 때의 속도감과 내용의 이해도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뭐 8-7의 지문 같은 거로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해석이 안 되는 지문 하나 한 13줄 되어 있는 아리컬 하나를 처음에 독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막 20분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문장 구조를 막 파악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동사인 줄 알고 잘라놨더니 이게 또 무슨 분사고 이게 뭐 관계대명사인가 했더니 또 뒤에 막 명사 있어서 이게 무슨 지시 형용사고 구조가 파악이 안 되는 걸 20분에 걸려서 해석을 쫙 해놨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그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확실히 읽혀나갈 때 좀 부드럽게 읽혀나가거든요. 그게 진짜 스키밍을 하셔야 되는 유일한 하나의 이유인데 제가 문제 3개 띄워드릴 텐데 보기 되게 긴 걸로 3개 올려놨으니까 저랑 우리말로 소리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문으로 빠르게 읽고 바꾸고 영문으로 빠르게 읽고 바꾸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한 번에 우리말로 툭툭 한번 되게 안 읽히실 거예요. 보기가 긴 것들은 진짜 잘 안 읽혀요. 자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 같이 한번 보죠. 천천히 의미를 우리말로 이해하면서 영문으로만 쭉쭉 읽어놨다고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What is the problem 하지 마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한 번에 읽으시죠. 그 문제점은요. 팀 멤버들이 미팅에 참석하지를 않았다는 거고 같이 가세요 천천히. 컨퍼런스 룸이 occupy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컨퍼런스 룸이 누군가에 의해서 차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지금 컨퍼런스 룸을 사용하고 있으면 컨퍼런스 룸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요. 회사는 충분한 사무실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회사는 이만한데 사무실이 한 15개밖에 없어요. 사실 한 30개 있어야 되는데 오피스가. 마지막은 스텝 멤버들이 최근에 게을러졌어? 털이라는 건 게으른의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게을러서 지각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직원들이 최근에 지각을 많이 한다. 아니면 최근에 확실히 좀 게을러졌다. 두 번째도 보시죠.
여자에 대해서 무엇이 암시되어지고 있나 또는 여자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 여자가 같이 읽고 계신 거죠 지금? 그 여자가 무역박람회, 트레이드쇼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거. 또요. 그 여자는 데드라인, 마감일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몇몇 양식들을 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버스턴으로 갈 거다. 발표를 하러 가는 건지 발표를 들으러 가는 건지. 마지막은요. 왜 남자가 확신이 없냐는 거예요. unsure. 확신이 있으면 sure, unsure. 15층에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왜 확신이 없나요? 첫 번째는요. 그 15층에 있는 그 장소가 뭐 집인지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로케이션, 위치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라운드 플로어는 몇 층인가요? 땅층은 아니고 1층에 가까운 위치를 선호한다는 거. 세 번째는 발코니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마지막에 렌탈 피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요. 되게 오래 걸리시죠? 이거 시간 한번 재볼 걸 그랬나 봐요. 한 1분 한 2, 30초 걸렸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문제인데 이 정도면 긴 거 아니에요? 라는 것들을 맨 마지막에 마침표로 빵빵빵빵 끝나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끌고 왔으니까 뭐 열심히 읽었는데 뭐 딱히 기억나는 건 없으시죠? 와, 다 생각나. 다 기억나. 여자, 기억 안 나시죠? 자, 제가 이걸 다시 띄워드릴 테니까 이번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읽을 때랑 지금 읽을 때랑 느낌이 똑같다. 아시는 분은 없을걸요? 자, 한번 도전해 보시죠. 부드럽게 한번 읽어가세요. 아까 읽을 때하고 어떤 느낌이 달라졌는지. 기억나는 건 없는데 진짜 좀 부드럽게 읽히는지 언뜻 느껴도 속도가 좀 빨라졌는지 요걸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죠. 문제는 같이요. 팀 멤버들이 미팅에 참석 안 했다는 거고 컨퍼런스 룸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회사가 사무실 충분하지 않다. 직원들이 최근에 게을러졌다는 거고 여자에 대해서 암시되어지고 있는 거 쭉쭉 가세요. 그 여자가 무역박람회에 참석 못한다는 거, 데드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다. 몇몇 양식을 작성하려고 걔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보스턴에 프레젠테이션으로 갈까 하나 더 가시죠. 왜 그 남자는 15층에 있는 같이 가고 계신 거죠? 15층에 있는 그래서 확신이 없나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로케이션 그라운드 플로어에 가까운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높아요. 발코니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에 렌탈 피가 너무 비싸다.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다. 나는 처음에 읽을 때랑 지금 읽을 때랑 속도가 똑같은 것 같다. 그런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덮어놓고 지금도 기억은 안 납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죠 하고 다시 띄우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읽어나갈 때 속도가 좋아져요.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보는데 시간이 한 20초 걸리면 어떻게 해요? 세 문제를 30초 안에 읽어야 되는데 그중에 보기가 제일 긴 걸 읽었더니 그거 하나 보는데 20초가 걸리면 나머지 문제 2개하고 보기 8개를 10초 안에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3, 4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 보기가 길이가 다 부담스럽냐?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중반부 넘어가면서 와 길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정기토익 시험 한두 번 이상 경험을 있으신 분들을 Part 3나 Part 4에 나와 있는 전반부에 어쩌다 한 번씩 인플라이 문제 같은 것들이 보기가 긴 것들이 박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앞과 뒤를 나눠보면 후반부가 긴 게 많지 전반부에 긴 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는 각 파트별로 스키밍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라오면서 해나가는 걸로 약속을 한번 하고 가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구두로 한번 다시 정리요. 중앙방송 나올 땐 Part 4를 스키밍하기로 하셨고 One Directions가 나올 때는 Part 3를 스키밍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Two Direction 나올 때 Part 3 한 번 더 가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정기토익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수령하신 거예요. 문제지 수령하시면 기본적으로 수험 번호하고 성함, 문제지 고유 번호를 앤서시트로 옮겨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시험을 한 번도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기토익 시험장에 가서 문제지를 받으시면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지 표지 좌측 상단에 여러분의 수험 번호 6자를 먼저 쓰셔야 되고요. 그 아래쪽에 한글로 성함을 적으셔야 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6자리의 문제지 고유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앤서시 우측 상단에 있는 박스에다가 숫자 6자를 옮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키밍을 하는데 중앙방송 나올 때 Part 4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린 문제지를 어디까지 넘길 거냐 하면 Part 4에 맨 마지막 페이지가 수록되어 있는 쪽으로 넘겨놓고 각 셋별로 하나씩 98, 99, 100번 문제를 눈으로 쓱 내리시죠. 눈으로 쓱 내리라는 건 눈으로만 한번 쭉 훑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셋 중에 보기가 제일 긴 게 보이면 그 문제를 잡아서 그 문제하고 보기 4개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잡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95, 6, 7번에서도 셋 중에 제일 긴 걸로 하나는 완벽하게 읽으시죠. 마무리되면 92, 3, 4번에서도 셋 중에 제일 긴 걸로 하나를 정확하게 읽으시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89, 90, 91번 이 셋 중에
제일 긴 거 하나를 잡아서 그 문제하고 보기 4개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4개를 보다가 시간이 끝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4개 봤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다 하면 86, 7, 8번에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5개를 봤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여기까지 봤다. 그럼 실패하신 거예요. 그런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몰라요. 영문으로만 막 빠르게 정신없이 읽어나가면 한 5개 볼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한 번에 우리말로 잡아나가는 형태로 연습을 하시면 1분 30초에 맥시멈으로 가도 아무리 잘 읽는 분이 시험장에 가셔도 최대 5개예요. 3개 반쯤 보다가 시간이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4개 거의 딱 읽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끝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우린 중앙방송 나오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스키밍을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디렉션스가 시작되는 listening test라는 방송이 나오면 문제지 한 장만 넘기시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보자는 건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중앙방송 나올 때 파트 2 스키밍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원 디렉션스가 나오면 파트 3로 가야 되는데 그럼 방송에서 listening test라는 방송 나오면 문제지 한 장만 딱 넘겨놓고 이번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파트 3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68, 69, 70에서 보기 제일 길어 보이는 거 하나를 잡아놓고 그 문제하고 보기 4개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잡습니다. 65, 6, 7번에서도 셋 중에 제일 긴 걸로 하나 잡아놓으시고 딱 2개만 읽고 나서 문제지 한 장 더 넘기셔야겠죠. 넘겨서 62, 3, 4번에서도 셋 중에 제일 긴 거 전체를 보실 필요 없어요.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이 셋 중에 3개가 다 짧으면 어떡하죠? 그럼 그 짧은 셋 중에 제일 긴 거 반드시 하나 잡아놓고 읽어나가는 걸로 하시죠. 4번째에서도 하나 잡으시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5번째까지 가실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하나 가시고 이렇게 스키밍을 하시고 원이 시작되겠죠. Now part 1 will begin. 그럼 돌아오셔서 원을 푸시죠. 1, 2, 3, 4, 5, 6번까지 part 1을 끝내고 나면 이젠 2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part 2의 디렉션스가 중간에 30초가 걸려있죠. 30초라는 시간은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에는 조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의 6번 사진이 끝난과 동시에 문제지를 딱 2장을 넘기세요. 그럼 아까 내가 어디까지 스키밍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스키밍 했던 데서 이어서 다시 거슬러 올라오면서 한 2개 정도만 아까 만약에 여기까지 스키밍 해놓은 자국이 딱 남아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오셔서 하나 또는 2개 정도 그 이상은 못 보세요. 30초라는 시간 동안에 3개 잡기는 어려울 테니까 보기 짧은 걸로 보면 3개 볼 수도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30초라는 시간 동안에 문제 3개씩 읽어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건 30초에 3개도 볼 수 있지만 셋 중에 제일 긴 걸로 보면 2개도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파트 2가 시작되면 7번으로 돌아오셔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강제로 암기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몸에 좀 익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서 중앙방송 나올 땐 파트 4로 넘어가서 98, 99, 100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 셋마다 보기가 제일 긴 걸로 하나씩 거슬러 올라오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읽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말로 잡아서 이따 돌아와서 얘를 포함한 나머지 2개를 내 주어진 시간 안에 완전히 잡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스키밍을 해나가셔야 돼요. 정확하게 의미를 잘 잡으면서 이렇게 스키밍을 해나가는 걸로. 그리고 listening test 방송 나오면 파트 3로 돌아오셔서 68, 69, 70번부터 다시 후반부에서 하나씩 거슬러 올라오면서 원이 끝나고 나면 문제지를 그대로 2장 넘겨서 아까 스키밍했던 문제에서 이어서 한 2개 정도만 더 스키밍하고 툴을 시작해야지. 이게 우리끼리 약속하는 스키밍의 큰 틀입니다. 점수 잡는 hackers.